네, 이렇게 곳곳에서 대규모 산불이 확산하면서 역대 최악의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산불 상황을 이번엔 고기현 한국산불학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일단 지금 저희가 주요 화재 지역별로 상황을 살펴보긴 했는데 현재 상황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산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중요한데요. 예, 산림청에서 공유한 자료에 의하면 남아있는 화선이 아직도 적지 않거든요. 예, 안동 같은 경우가 40km가 있고요. 산청은 16km인데 하동 쪽으로 한 15km가 됩니다. 화선의 길이가. 예, 아마 지리산권이 이제 하동에 쪽에 있다 보니까 지리산에 좀 이런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영덕이 화선이 깁니다. 영덕이 예. 91km나 되니까 예. 굉장히 길고요. 의성도 많이 발아지니까 125km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울주는 상대적으로 좀 작게 진화율이 좀 진전이 있는지 한 4.8km 정도 있고, 이거에 따라서 지금 진화 자원들을 좀 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또 헬기들 분산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아침에 출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좀 제한되는 게 아마 그 전에 생겼던 연무로 인해서 시계 확보가 안 돼서 헬기 출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오전에 일단 연무 때문에 헬기가 못 뜬다고 하면 오후부터는 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헬기는 이륙을 해서 임무를 할 수 있는데, 아마 강우가 예보가 되면 아마 그 상황도 이제 좀 호조건이지만 헬기 임무에는 또 이렇게 안전상의 위험 때문에 좀 5mm 이하의 좀 작은 강우량은 뜰 수는 있습니다. 예. 뜰 수는 있고, 많은 비 때는 착륙을 해야 되고요. 예. 특히 이제 유의할 점은 어제도 사고가 있었지만 네. 비구름이 이렇게 형성돼서 헬기 운항할 때 이제 그 비구름에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들은 아마 공중 진화를 하는 이 기장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저희가 그 산불 발생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역대 세 번째다, 또 어제는 역대 두 번째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역대 최악의 이제 산불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어느 정도 면적으로 보면 또 다발 지역의 숫자로 보면 예. 2000년도에 동해안권의 강원도 또 경북 북부 지역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쳤던 그런 여러 지자체 영향을 미쳤던 것들이 좀 재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면적으로 보면 기록을 좀 달성이란 말은 다 그럴까요? 깨버린 거죠. 깨버릴 것 같은데, 문제는 뭐 숲 같은 경우, 산림 같은 경우는 복구가 되거든요. 자연 재생으로 복구가 되는데, 이제 주민의 이제 시설 피해, 또 특히 문화재 등 이렇게 중요 보호를 반드시 해야 될 것에 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인 그 피해 면적은 확대가 될 수 있지만 전략을 또 선택을 하는 게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예. 처음에 이제 불이 시작된 곳은 경북이 중심이었는데 바람이 많이 불면서 다른 지역으로까지 번지고 있잖아요. 저희 조금 전 취재 기자가 얘기한 바로는 비가 그치면 또 바람 방향이 좀 바뀔 수가 있어서 강원도나 아니면 또 남쪽으로 좀 불이 번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나오더라고요. 예, 뭐 바람 방향에 따라 그럴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좀 좋은 조건으로 보거든요. 예. 비가 오면 습도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예. 습도는 확산에도 좀 저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려 사항보다는 강우 현상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건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진화 전략에 좀 활용하는 게 각 대책본부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이 화재로 문화재 소실도 많은데, 특히나 어제는 안동 화해마을이나 병산서원 인근까지 불길 덮치다 보니까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좀 위험도가 좀 떨어진 상황입니까? 지금도 보호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뭐 다양한 진화 자원들을 배치를 해놓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은 좀 꼭 아직까지도. 지켜야 될 대상으로 있고요. 뭐 강우 상황에 따라가 조금 도움을 얻어가지고 지키는 데는 좀 수월한데, 강우가 충분히 올 때까지 또 지키는 전략들이 좀
합니다. 예, 그 인명 피해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긴급 재난 문자 같은 것을 받고 나서 이동을 하면 그때 이미 좀 대피 속도가 늦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인근에 있는 주민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겠습니까? 여러 번 재난 문자에 익숙하면서 이렇게 관성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거든요. 보듯이 인명 피해가 지금 있기 때문에 예. 재난 문자가 오면 아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안전한 장소로 좀 대피를 해야 되고요. 뭐 저희 진화대원들 교육을 받고 훈련 받듯이 연기 방향, 반대 방향으로 해서 탈출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안전한 곳의 방향들, 산불 상황에 안쪽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바깥쪽으로 해서 좀 피하고 또 고령자들은 좀 이동에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또 시군 담당자들을 좀 안내를 해서 또 마을의 지도자들하고 같이 해서 좀 더 이상 인명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예, 그 긴급 재난 문자를 지자체에서 보내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이 부분도 좀 난감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주민분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안전한 곳은 지금 산불이기 때문에 연료물들이 많은 숲은 위험합니다. 불씨가 날아오면 바로 이렇게 화재가 일어나기 때문에 평지 또 숲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안전한 곳이고요. 또 이동 통로가 있는 또 도로 쪽으로 해서 만일의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하면 되고요. 예. 아마 뭐 마을 회관이나 이런 쪽은 또 이렇게 보살펴주는 그런 인력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 좀 감안해서 지자체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좀 좋겠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의성 산불이 역대 최악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기상 조건들이 이제 산불을 더 키운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크게 났고 길게 이어지는 겁니까? 지금 봄철에는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호조건이 형성되거든요. 예. 바람, 건조, 또 겨울철에 충분한 눈이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숲의 습도들이 굉장히 낮게 그래서 실효 습도가 낮아지면서 숲이 메마르기 때문에 그리고 연료물들이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연료물들이 숲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순환 벌채를 해서 또 연료 밀도들을 좀 줄여줘야 되는데 뭐 환경 보호 이런 입장에서 순환 벌채 또 지속적인 순환 산림 관리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산불과 관련돼서는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공적으로 심은 숲들 이런 부분들은 좀 순환 벌채, 일부 순환적인 벌목도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너무 나무들이 좀 울창하게 너무 많이 빽빽하게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의성에서 해서 북쪽으로 안동 또 동쪽으로 해서 지금 청송 영도까지 간 경로는 다 숲이에요. 그 백두 대간에서 이렇게 낙동정맥이 이어지는 지점에 이제 영덕을 넘은 거거든요. 다 산림지대입니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부의 좀 벌목이나 좀 솎아내는 방법들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산불 관리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산불 확산 원인 중에 하나가 또 바람이잖아요. 근데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고는 있는데 지금 바람의 주 방향은 어디입니까? 지금 바람 방향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봄철은 서풍 계열이거든요. 서풍 계열이기 때문에 저쪽 서해안 쪽에서 동해안 쪽 이렇게 부는 형태인데 이런 부분들이 시간대별로 바뀝니다. 기상 또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니까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현상들이 좀 있는데요. 바뀌는 또 이런 이유들도 대형 산불이 또 일으키는 그런 기상적인 요인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고열의 열들이 그 지역에 머물면서 이제 바람 방향들이 바뀌는데 이게 연기를 또 분산을 시켜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는데 바람 방향이 또 시간 간격은 있지만 바람 방향이 하루 종일 바뀌다 보니까 아마 인명 피해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다. 방향에 맞춰서 좀 진화 작업 계획을 세워야겠네요. 현장 대책본부에서는
상황 전략도 저도 이전에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상황도에 바람 방향을 시시각각으로 표시를 해서 진화대원들의 안전한 투입 방향들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떤 지역들 보면 약간 주요 지역들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진화율이 9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80, 70%로 떨어지는 곳들이 많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진화 속도가 높아지는 시기는 주간입니다. 낮입니다. 예. 낮은 진화대원도 있지만 또 능력 있는 헬기의 도움을 받아서 주부를 잡거든요. 예. 그러면 화산 길이가 더 번지지 않기 때문에 정체가 돼 있는데 문제는 야간입니다. 헬기의 지원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산불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지상과 공중의 합동이거든요. 예. 합동인데 헬기가 낮에 어느 정도 잡아줬던 불들을 야간에 지상대원들이 구역별로 나눠서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또 잘 되는 지역도 있는데 이번에 보듯이 이렇게 진화율이 이렇게 들쭉날쭉한 예. 상황들은 야간에 이 산불 감시가 산불 지금 진행되는 감시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불이 어느 정도 잦아들어도 다시 야간에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 관리, 뒷불 관리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또 평소에 또 했던 대로 해서 철저히 하는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진화율이 올라가지 않으면서 그 경남 산청이랑 하동에서 시작된 산불이 지리산 방어선까지 뚫었더라고요. 지금 지연제 살포도 하고 있는데 지연제를 쓰면 그 산불을 막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지연제는 60일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예. 제가 받은 자료는 60일 정도의 효과가 있는데 지연제는 탈 수 있는 물건들의 이 표면을 도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화염이 와도 발화가 안 되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있다. 단지 이제 고가이기 때문에 꼭 막아야 되는 지점에 이렇게 그 띠의 형태로 해서 살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공본부에 근무할 때도 헬기를 동원해서 저렇게 색깔이 있는 색소가 있는 지연제를 좀 살포를 했다. 예. 저 지연제의 색소는 다른 물투하를 하지 말라는 표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비가 오기 전까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예. 뿌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물 뿌리면 지연제도 좀 지연제가 녹아들어서 씻겨져 없어지는 나갑니다. 거죠? 그렇게 이제 친환경적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헬기뿐만 아니고 지상에서도 살포할 수 있도록 또 기술 개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 차량으로 해서 살포를 해도 되는 이렇게 그 산불 진화 자원입니다. 근데 또 오늘 활용을 하면 예. 귀중한 이런 자산들은 보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비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좀 적긴 하지만 그 비 소식 때문에 지연제가 녹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혹은 이제 불길을 좀 잡는데. 지연제는 효과는 감소합니다. 그러면은 그 적게 오는 이런 상황에서 지연제보다는 좀 물을 더 많이 뿌리거나 이런 쪽으로 좀 전략을 좀 수정할 가능성이 있는 지연제는 겁니까? 더 이제 진화 당국에서는 강우 소식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 오는 지역에 지연제는 뿌릴 리가 없고요. 뿌릴 리가 없고 아마 비가 그치면 물투하로 이렇게 전환을 할 겁니다. 예, 네. 오늘 그러면은 비가 좀 있기 때문에 습도도 올라가고 오늘 그 불길을 잡는 그 전략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으로 좀 불길 잡아야 될까요? 비가 오면 굉장히 그 확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또 추가적인 발화의 장소들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 비가 그치는 거 동시에서 좀 진화 자원들, 지상 자원들을 배치를 해서 잔불 단계나 또 화세가 꺾인 부분들은 좀 감시를 해서 완전하게 구역별로 해서 이렇게 더 번지지 않게, 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화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는 전략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화 자원들을 좀 구역별로 배치해서 실제로 산불 감시에 뒷불 감시에 들어가는 체제가 좀 필요한데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과거에도 비가 온 이후에 소량의 비가 온 이후에 재발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시를 못하면 그래서 재발하면 굉장히 또 그 이전의 그 상태로 다시 심각한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중요한 게 뒷불 감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가 그친 이후가 걱정되거든요. 비가 오늘 밤쯤 그치고 식목일 정도까지는 또 비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날씨는 더 건조해질 거라고 하는데 그때는 또 어떤 전략 세워서 산불에 대처를 해야 될까요? 아마 지금 피해를 입은 지역들 재발을 하지 않도록 감시를 좀 철저히 해야 되고요. 뭐 식목일까지 이제 비 소식이 없는데 지금 강우 효과가 얼마 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다른 지역에서 발화가 될 수가 있고요. 식목일 이후도 5월 달까지, 6월 달까지도 장마가 되기 전까지 산불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문제는 지금 남부 지역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산불은 통상적으로 해서 북쪽으로 북상을 합니다. 예. 더 이렇게 그 강원도 지역이나 경기도 지역도 5월 달도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전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불 관리 당국에서는 산불 예방, 이게 불이 나지 않으면 굉장히 이런 피해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또 입산 금지된 지역들, 또 폐쇄된 지역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방 대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요. 그걸 해야 됩니다. 네, 어제 또 의성 산불 진화 중에 또 헬기 추락해서 70대 조종사 순직하는 또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40년 넘는 경력의 베테랑 조종사를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사고가 난다는 거는 특히나 이렇게 산불, 또 오늘 같은 경우에 기상 상황이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좀 유의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마 기상 상황에 따라서 아까 운무, 예. 비구름이 만들어내는 시계 확보 안 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아마 최대한 유의를 할 것입니다. 어제 그 헬기 사고가 있었는데 예. 오랫동안 또 근무를 하신 분인데 안타까운데요. 예. 그 산불 현장이 통상적인 헬기 운영 또 비행기 운영보다는 악조건이거든요. 예. 연무 상황이 있지 또 산불의 화점들을 발견해서 또 물투하를 해야 되지. 또 담수지에서 또 이렇게 가까이 근접을 해서 또 담수를 또 해야 되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경력 있는 베테랑인데 아마 이 지역에 그 전신주 송전선로들이 산에 많이 있거든요. 예. 송전선로하고 또 산불 피해 지역에 산불 발생 지역이 겹치면 진화에도 애로 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고가 또 발생을 해서 안타깝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진화하는 환경 자체가 열악한 것도 있지만 어제 추락한 헬기가 보니까 거의 30년 정도 운행을 했던 헬기더라고요. 이 헬기 노후화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까? 예, 뭐 30년 동안 헬기 정비는 또 항공 관련 안전법에 의해서 정비를 또 하거든요. 예, 정비를 하는데 아무래도 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도입되는 헬기들은 전자 장비 도움을 받아서 조종사들이 좀 간편하게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운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안전하게 해서 조종사를 서포트하는 시스템이 과거에 도입된 헬기들은 없습니다. 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조종사들이 이제 연령이 되면서 경험은 있지만 여러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이런 최신 기술들, AI 기술들도 활용을 해서 예.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 좀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다 유인 헬기로 해서 체제로 해서 산불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유인 헬기로 해서 하는 현실이 있긴 있는데 지금 무인기들이 좀 발전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AI 파일럿이라고 해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 없이도 사람 밑에서 프로그래밍만 하면 되는데 그런 상황들은 헬기 이착륙도 24시간 체제로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사람이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시계로 보는 게 아니고 센서로 해서 이렇게 지점을 가거든요. 그래서 AI 체제로 해서 산불 재난들 관리도 좀 더 도입을 해야지 이런 치명적인 사고들이 줄어들 수 있다. 예. 그게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사고 헬기 같은 경우는 임차 헬기지 않습니까? 잠시 빌린 헬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무인 헬기도 마찬가지지만 화재 그 진화 헬기를 조금 더 장비를 갖춰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진화 헬기의 능력들은 지금 산불이 또 대형화 추세이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또 이렇게 인명 피해, 예. 헬기 승무원들의 인명 손상 이런 것들 가능성들을 줄이기 위해서
좀 항공기의 예. 성능들을 좀 전자화하고 또 무인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렇게 화재 말씀드립니다. 현장에는 지금 전파 방해들도 많은데 혹시 무인화했을 때 그 가동률이 좀 떨어지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위성의 도움도 받아서 무인기들이 또 운용하는 체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의 지상에서의 통신 이런 거에 의존하는 거에서 통신 체제가 이제 이렇게 드론이나 또 이렇게 그 위성의 도움을 받아서 통신이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는 좀 더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산불 계기로 이제 그 소방 항공기 도입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지형 특성상 보면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좀 효과가 덜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예. 제가 이제 곧 우리 앵커님 질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헬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고정이라고 비행기가 있거든요. 비행기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에서는 항공기 고정익을 이용합니다. 평지이기 때문에 산이 좀 크면서도 이렇게 비행기로 해서 쫙 이렇게 물살포나 또 아까 이전에 이야기한 리타던트를 살포하거든요. 근데 한국의 지형은 이렇게 그 굴곡이 심합니다. 예. 그래서 굴곡이 심해서 항공기 그 고정익 비행기가 높은 위치에서 해야 되거든요. 예. 고정익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정익 비행기가 도입이 안 돼 있습니다. 산불 진화 현장에. 예. 그런데 이제 진화 효율은 헬기가 지금까지는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타점에 가까이 해서 거의 제자리 비행해서 물을 살포하기 때문에 효율은 좋은데 이제 앞으로는 고정익 비행기의 필요성도 좀 제기가 되는 게 무인기와 마찬가지로 24시간 야간에도 비행기 뜨듯이 뜰 수가 있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서라도 그렇게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큰 산불 보면은 주로 이제 강원 지역, 고성, 삼척 이쪽이 좀 많았었는데 특히나 4월, 3, 4월에 말이죠. 근데 이번엔 유독 영남 지방에 좀 집중된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특징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산불의 특성을 제가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예. 지금 보시다시피 대형화고요. 예. 피해 규모가 커지는 대형화고 또 앵커님 이야기했듯이 강릉, 울진, 속초, 고성 이쪽 양양 지역까지 해서 동해안 벨트에 발생하던 주요 산불들이 내륙 지역으로 발생하고 서해안 지역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서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전에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대응을 했는데 충남 홍성에서 한 4일 동안 타면서 많은 면적을 피해를 입혔거든요. 그때 대전 또 금산 내륙 지역을 이렇게 피해를 입혔고 이번에도 보듯이 하동, 산청, 의성 내륙 지역이에요. 그래서 전국화 경향을 나타내고 또 하나는 연중화 장마 오기 전까지 산불의 위험이 계속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에 맞춤형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올해 그 산불 보면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로 시작된 산불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경각심이 좀 낮은 데 대해서 처벌도 낮기 때문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처벌과 관련돼서 많은 질문이 오는데요. 지금 법상으로 해서 또 징역형도 있고 벌금형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처벌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원인자에 대해서 그 법상 그렇게 돼 있고요. 그거를 당국에서는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고요. 또 발화자분들 혹시 이 불취급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소홀히 하시는 분들의 한테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산불 피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들을 가해자한테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거는 몇억 원, 몇십억 정도가 되거든요. 가해자가 지목이 돼서 그거를 또 소송을 통해서 행정당국에서 한다고 하면 가해자 집은 저는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폐가망신 정도의 부담이 엄청나게 되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몇억 원 정도의 이런 민사상 손해배상 배상을 청구해서 이렇게 받아낸 적이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을 생각해서 향후에 산 주변에서 또 산 안에서
불을 취급하는 거는 특히 산불 조심 기간 동안에는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 이번에 지금 여러 가지 원인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용접을 하던 중에 아니면은 성묘객들 중에 이런 부분들도 원인을 찾아가지고 말씀하신 정도의 어떤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지금 당장은 지금 이 불을 끄는 게 급선무겠지만 불길 지나간 자리에 그 복구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고민인데 예.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한 50년 정도 걸릴 겁니다. 최소 예, 50년. 예. 지금의 숲들이 동쪽으로 갈수록 그 백두대간 또 낙동 정맥을 통하기 때문에 산림지대거든요. 예, 많이 피해를 입었을 텐데 또 시간은 걸리는데 또 시간 걸리면 또 그 숲의 자연 복원력은 또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뛰어나거든요. 예, 뛰어나기 때문에 복원하는데 저는 이제 좀 그 복원 대책에 있어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지금처럼 산불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많은 지역을 피해를 입히는 것을 감안해서 숲을 그전 상태로 복원하는 것보다는 산불 위험들, 재난관리 위험에서 위험을 고려를 해서 향후에도 또 안전하게 하는 상태로 해서 복원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예. 자, 지금 또 속보가 들어와서 전북 무주에서 지금 산불 대응 단계 2단계로 격상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앞서 저희가 지금 경북 북동부 지역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전북 무주에서 또 어젯밤에 그 산불이 났거든요. 이것도 또 별개의 산불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발생한 지역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산불로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 지금 산불이 어제 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는 그 영남권 지역으로 산불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젯밤에 전북 지역에서도 산불이 났습니다. 그 주택에서 발생한 불이 야산으로 번진 상황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어제 오후 9시 부근쯤에 이제 무주군 분안면에서 발생한 겁니다. 원인이 가스통 폭발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성묘객들의 실수 혹은 그 용접 중에 이런 상황들이었었는데 주택에 있는 가스통 폭발로 이제 산불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들도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을 좀 염두에 볼 수 있을까요? 좀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무주는 산불 위험 정보들이 이제 단계가 심각 단계에 있는 지역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발생할 가능성,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예. 남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을 했는데 아마 주택 화재가 주택에 예. 시설에서 이렇게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게 산불로 전이 된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런 단계들은 이제 소방에서 대응을 하다가 이제 산불로 또 이렇게 번지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주택에서의 화재도 산불로 또 하는데 문제는 이게 산불로 전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아마 기상 상황이나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런데 이렇게 산불로 번진 거 보면 관리가 주택 화재나 시설 화재를 거기에서 이렇게 멈춰야 되는데 산불로 이어진 거 보면 이런 진화 자원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산불이 이제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나무가 많이 탔잖아요. 그럼 이제 여름철에 장마철엔 비가 많이 내릴 텐데 그때 또 산사태 위험도 커지는 거 아닙니까? 예, 아마 그런 우려를 좀 하고 있는데요. 아마 각 지역에서는 산사태 위험에 대해서 좀 대비책을 응급조치라고 하는데 그런 대책들을 좀 마련을 할 텐데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상 남아있는 시간이. 그래서 꼭 필요한 이런 피해, 사태가 날 수 있는 지역들을 좀 특정을 해서 그 지역을 좀 중심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민가, 마을 중심으로 한다면 좀 선택적으로 한다면 좀 장마 오기 전에 복구가 되기 때문에 감안을 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지금 현장에 산불 난 지역들 중심으로 이제 복원도 해야 될 텐데 보통 이제 소나무가 정유물질, 송진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불에 잘 타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솎아내기도 중요하지만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소나무 외에 다른 어떤 나무들도 좀 심는 과정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나무를 이제 산에 심지 또 않으면 산사태와 같은 또 피해가 2차 피해가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감안하는데 수종 선정에 있어서 유의를 좀 해야 되고요. 또 수종의 밀식, 이렇게 심을 때 밀식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산불 위험을 고려해서 일부 지역을 또 방화지대,
이렇게 막는 지역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이제 시설이나 민가 지역 주변에서는 고려를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 상태로 복원한다는 개념보다는 예. 지금 겪고 있듯이 산불 재난을 겪고 있는 바와 예, 같이 예. 그런 위험을 고려해서 복원도 수정을 해서 그렇게 좀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예. 앞서 그 최근 산불의 경향성 3가지 짚어주셨어요. 대형화되고 있다, 그리고 전국화되고 있다, 그리고 연중화되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이제 큰 산불이 더 자주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이제 중장기적인 대책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들 세워나가야 될까요? 지금 그 산불의 이제 예방도 중요한데 산불이 날 때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진화도 그렇지만 신고, 산불 발견이 늦습니다. 늦습니다. 지금 왜 늦었냐면 사람이 관찰하고 사람이 신고를 하거든요. 예. 근데 사람은 자동차로 해서 감시 요원들조차도 자동차로 해서 하부에서 산을 보는 측면에 있거든요. 물론 이제 감시망이 이제 산에 있지만 감시탑이 있지만 그 숫자는 적습니다. 예, 적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면 나는 즉시 빠르게 발견을 해야 되는데 불이 가시적으로 클 때까지는 발견을 못 합니다. 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 의한 감시 체질을 지금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체제들. 예.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산림 위성을 띄우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예. 산림 위성. 그래서 하늘에서 보는데 또 위성은 또 주기가 또 하루 이상의 주기로 해서 하기 때문에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지금 기술들, 무인기 기술들 또 오랫동안 또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그런 무인기들을 좀 개발하거나 탐색해서 산불 감시를 밑에서 보는 것 외에도 위에서 봐서 거의 실시간으로 해서 좀 볼 수 있는 체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것들을 해서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진화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체제도 좀 예. 고려를 해야 된다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의 수습 대책과 함께 향후의 어떤 보완 대책들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고기현 한국산불학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